안녕하세요.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연금저축, 특히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요. 왜 연금저축 보험보다 펀드가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입하고 계신 것들은 연금저축 보험일 거예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셨거나 주위 재무설계사들이 보험사에서 판매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리 수익을 약속한다고 했던 상품들이겠죠. 이런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60% 정도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높은 수준이죠. 노령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워낙 이제 바쁘게 사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매년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자녀 교육에 집장만에 이런 점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노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점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수명은 계속 또 연장되고 구직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노후 준비, 노인 빈곤층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연금입니다. 보통 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에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입할 책임이 없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많이들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본인의 결정으로 이런 연금들을 잘 가입을 하질 않아요. 대부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밖에 없으신 경우가 많죠. 특히 퇴직연금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인연금과 또 혼자서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라거나 아니면 펀드 투자 또는 혼자서 하는 주식 투자 등의 어떤 노후 준비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한 400만 원당 66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환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려책인 거죠. 연간 납입하는 금액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66만 원을 환불해 줍니다. 400만 원을 꽉 채웠을 때 66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을 투자하지만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334만 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6만 원 환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1년 후에 수익률이 0%여도 334만 원을 넣었는데 계좌에는 400만 원이 찍혀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투자 수익률은 19.7%에 해당하는 수익률이에요. 만약 8%를 벌었다, 투자를 해서 8%를 벌었다,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그러면 432만 원이 계좌에 남아있겠죠. 실투자 대비 무려 29.3%, 약 30% 정도의 수익을 낸 셈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첫 해에만 해당해요. 왜냐면 첫 해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 넣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첫 해에 투자한 매년 들어간 금액은 그 다음 해에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 투자 수익률이 0에서 8% 사이였다면 말이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매년 400만 원을 입금했지만 66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334만 원씩 10년간 납입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총 금액은 3,340만 원을 납입한 셈이 되는데 5%씩 복리 수익을 냈다라면은 첫 해에 넣은 400만 원은 10년 후에 652만 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해에 넣은 400만 원은 621만 원이 되어 있고, 세 번째 해에 넣은 금액은 591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10년 차에는 5,282만 원의 누적 수익 혹은 5,282만 원의 평가 수익이 발생해 있습니다. 괜찮죠? 이 금액을 일반 펀드로 투자해서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년간 수익에 대해서 만약 15.4%의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친다면 이건 일반 펀드로 9.7%의 복리 수익을 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9.7%씩 매년 넣었을 때 400만 원으로 10년 지난 회차는 735만 원이 돼 있고 쭉 올라가서 결국 5,282만 원으로 동일한 평가액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리 수익 기대치를 좀 더 높여볼게요. 만약 8%로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1년 차에 넣은 400만 원은 864가 돼 있고 2년 차에 넣은 금액은 9년이 지나 8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3,340만 원 넣은 것이 6,258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일반 펀드로 계산한다면 세금을 내고 13.2%의 복리 수익을 얻어야 가능한 숫자죠. 일반인들이 13.2% 복리 수익을 10년간 꾸준히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8%도 제법 어려운 수치니까 8%만 낼 수 있다라면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수익률을 실제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셈이죠. 약 5% 정도 상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연금저축 보험만이 아니라 총 4가지의 연금저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연금저축 신탁이 있다는 것과 연금저축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연금저축보험은 홈페이지나 어떤 보험협회에서 본인들 회사의 공시 이율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그 공시 이율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원금 보호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연금저축 신탁은 정말 들어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인데 대부분 채권형 위주여서 거의 금리 상품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원금 보호도 적용되어 있고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연금저축은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것이고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 가입하는 그런 펀드들을 대부분 다 이 연금저축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펀드 투자한 것과 거의 비슷하죠. 이 중에는 채권형 펀드도 있어서 연금저축 신탁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MMF 같은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연금저축 보험이랑 거의 비슷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이 손실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살펴볼 것은 물가 대비 수익률입니다. 물가는 매년 1-2% 정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서 물가가 올라 있으면은 실제로는 원금은 돌려받지만 구매력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났을 수 있다는 거죠. 연금저축보험은 작지만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가능성도 제법 높고요. 확정 이율을 주는 것 같지만 물가 대비 수익률로 본다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반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물가 대비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면 채권이 손실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펀드는 자유자재겠죠. 굉장히 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수수료 체계예요. 펀드는 당연히 펀드 수수료가 워낙 낮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렴한 데서 가입하시게 된다면 낮게는 0.15%까지, 비싸면 1% 혹은 1.2%, 1.3%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그거보다 상당히 비싼 0.6% 정도를 받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보험사들은 수수료 자체가 4%를 훌쩍 넘어요. 이 4%가 넘는 수수료라는 게 사실 국내는 거의 경우가 없는데요. 보험사가 아니면 4% 넘는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나 가끔 5%짜리 선취 수수료가 있는 펀드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4%대의 선취 보수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금저축보험에는 이렇게 높은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찾아보면 수수료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왜 그러냐? 수수료를 안 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업비라는 이름도 쓰지 않으면서 해지 환급율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서 결과적으로는 먼저 수수료를 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보험사가 똑똑한 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수수료가 없고 연 3%, 4% 정도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기 굉장히 쉬운데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수수료를 다 떼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업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는 어떻게 떼냐면 여러분들이 월 정기납으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위에 보면 보험사의 특징은 정기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넣는 구조밖에 없어요.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랑 신탁은 자유납,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다. 연 400만 원까지 넣으면 똑같이 66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보험사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야 된다 라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돈을 넣을 때마다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관리 비용을 그 돈에서 4.8%씩 떼가요. 이 4.8%라는 숫자는 초대형 보험사 한 곳에서 따온 건데요. 10년간 120개월 동안 돈을 넣으면 매번 돈을 넣을 때마다 내가 계약 체결을 새로 한 것도 아닌데 계약 체결 비용이 1.3%씩 나가고, 계약 관리 비용이 특별히 계약을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닌데 3.5%씩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납입금액에서 4.8%가 떼서 나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100만 원을 넣으면 4.8%를 떼고 95.2%를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되는데 당연히 1년 반 이상이 걸리겠죠. 자, 보험 다모아라고 보험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작년 말에 조사했던 거지만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을 겁니다. 30대가 10년 동안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한다고 가정한 경우에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공시 이율을 줬던 곳이 3.2%. 그리고 옆에는 이 애매한 환급율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10년간 기다리면 환급율이 113%다라는 얘기인 거죠. 좀 이상하죠? 당시에 꽤 높은 수치였던 6등 3%를 주고 있는 아마 온라인 연금저축 보험 가입이었을 겁니다. 3%라고 하니까 은행 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느낌이 들죠. 10년간 매월 정기납을 했을 경우에 환급률이 111.3%예요.
이 111.3%를 계산을 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복리수익은 2.2%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공시 이율은 3%지만 여기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다 떼고 나니까 실제로는 2.2%밖에 안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려받을 금액이 3%라는 게 전혀 아니라 실제로는 2.2%로 누적되고 있는데 말만 3%라고 적어놨다는 거죠. 재밌죠? 너무너무 헷갈리겠죠? 그래서 연 400만 원씩 매년 납부를 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10년간 우리는 수수료만 200만 원을 떼주고 말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4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무려 200만 원, 거의 5%를 수수료로 날려버린 셈이죠. 자, 해지 손실률을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30대가 34만 원씩 10년 동안 매월 납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토대로 나와 있던 환급률입니다. 환급률이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내가 중간에 해지만 안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해지를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초반에 다 떼가는 겁니다. 해지를 해버리면 이후부터 안 떼간다는 얘기인 거죠. 해지를 하건 안 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초기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서 원금보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수수료를 더 내되 계속 원금을 내시면은 그게 이지가 좀 붙어서 원금까지는 가지 않겠냐. 한 4년 정도는 기다려달라. 우리가 떼먹은 수수료가 원금에서 불어나서 다 꽉 채워져야 원금인 척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 여러분도 기분이 덜 나쁘고 우리도 민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금은 챙겨가시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 돈을 빼서 은행 이자로 넣어놔도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똑같이 원금이 돼 있을 테니까요. 이미 손실이 났는데 손실 난 걸 당신의 시간으로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환급률이 100%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그럼 초기에 해지라면 손실률이 더 높으냐? 그렇지 않겠죠. 매월 초에 돈을 낼 때마다 아까처럼 4.8%씩 떼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옆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까지만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고 만약 3% 금리를 계속 받는다면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이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연금보험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는 과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느냐. 3% 줄지 안 줄지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려있겠죠. 더 올라가면 더 주겠지만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린다면 3%도 보장할 수 없다. 근데 만약 운 좋게 3%를 계속 준다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3%를 계산해보면 계산이 달라요. 그죠?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S모 보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지 환급금이 3% 금리를 산정한 건데요. 실제 3%로 계산한 것과 꽤 차이가 나요. 10년 차에는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어치 수수료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해지 손실률로 봤을 때 몇 프로냐? 마이너스 4.6% 정도다. 그들이 얘기하는 환급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면은 야, 10년 차에 그래도 111%가 나오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모은 돈이 있으니까 4,500만 원이 되네. 이걸 25년간 불리면 또 9천만 원이 되니까 제법 노후가 보장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제까지 가져가나 혹은 아무리 빨리 해지를 하나 다 마찬가지로 원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4.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왜냐 3%를 마치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수익률이 3%도 아니고 2.2%에 훨씬 가깝고 그건 해지 손실률이 반영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환급금을 받아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익이 되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맺을 때는요 3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첫째는 당연히 실효성이죠. 이 상품 자체가 다른 상품 대비 유리하냐,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냐. 충분히 괜찮은 상품으로 보이더라도 단기 유동성 문제와 장기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이라 하면 중간에 한두 달씩 돈을 못 내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두 달씩 돈이 비어서 이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적으로 정기납으로 매월 억지로 돈을 내게 해야 사람들이 낼까 말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내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그게 사람을 돕는 길이다. 일부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강제성은 어머니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와이프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나 좀 혼내주라고. 굳이 보험사에 저 높은 수수료를 내고 나를 강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장기 유동성은 뭐냐면은 과연 10년간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강제적으로 오지 않을까? 중간에 이걸 깼을 때 나에게 불편사항이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살펴볼게요.
연금저축 펀드나 신탁은 자유납이니까 매년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매년 연말에 생각날 때만 넣어도 되죠. 넣을 때 많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보험은 정기납이어서 사전에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필수적으로 입금해야 돼요. 추가를 하더라도 400만 원까지 다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초기에 작게 설정해놨다라면은 그것의 2배까지밖에 납입이 안 됩니다. 왜 정부에서 400만 원까지 66만 원 돌려주기로 했는데 보험사와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계약하지 않으면 돌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마케팅이에요. 보험사는 당연히 추가 납입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죠? 추가 납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처음에 보험료를 많이 내게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설정해야 400만 원을 다 꽉 채워서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함인 거죠.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의 해지율을 보면은 5년 평균 해지율이 33%예요. 5년간 유지할 가능성이 67%.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3명 중 1명은 5년을 못 버틴다는 거죠. 왜 못 버틸까요? 계좌를 보니까 5년간 넣었는데 원금 수준이어서 화가 나서일 수도 있고 매월 돈을 넣는다는 게 고통스러워서일 수도 있고 중간에 꼭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계약을 들어가실 때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은 조심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가 상승이 3%씩 매년 이뤄진다면 작년 자료거든요. 작년에 짜장면이 평균 6,000원이었는데 10년 후에는 평균 8,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지금은 10,000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 드실 분은 없겠지만 10년 후가 되면은 7,440그릇밖에 사 먹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6천만 원의 현금을 10년간 고스란히 금고에 넣어둔다면 지금 돈의 가치로 4,4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현금 가치가 자그마치 25%가 증발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34%가 오르고 현금은 25%가 증발했다. 1억이 있으면 지금 돈으로 7,500만 원 수준의 물건밖에 사지 못한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복리도 생각해야겠지만 물가 상승의 복리도 생각해야 돼요.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속도로 우리 자산을 지우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여도 좀 쫓아와 주세요. 2017년에서 2037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5%의 수익을 얻었어요. 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 1억이 2억 6,530만 원으로 계좌에 찍혀 있습니다. 숫자는 2억 6,5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5%에서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다. 그래서 연 3% 정도밖에 못 번 셈이다. 이 2억 6,530만 원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수준에서 이 2억 6천이 있어도 1억 8천원치밖에 물건을 사지 못한다라는 거죠. 20년 후에는요. 만약 3%를 벌고 있는데 2% 정도의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1억 8천만 원이 벌렸지만 1억 2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3%를 보장하는 수익률이 있더라도 아까 그 보험사들처럼 말만 3%고 실제로 3%를 안 주는 2.2%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3%를 주는 복리 수익이 있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0년 후에 우리 자산은 한 20%밖에 안 늘어난 셈이에요. 지금 1억을 묻어놓고 20년 동안 3%를 받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만 된다면 지금보다 짜장면을 한 20% 정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투자 자체가. 이건 비단 연금저축 보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모든 저금리 투자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또박또박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만약 1억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20년 후에 그 1억을 꺼내서 쓰려고 한다면 현재 가치로 6,73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금리 대비 손실을 본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이 차트가 바로 그 차트입니다. 10년 기준으로 10년 전에 현재 있는 10년 금리로 투자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그 금리 대비 얼마나 적은 돈을 10년 후에 돌려받았느냐. 생각했던 금리보다 연평균 어느 정도나 낮은 수준이었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81년부터 1899년까지 이런 구간에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였는데 10년 지나 보니까 7%치 수익을 내기도 했다.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1900년도부터 1927년, 8년, 9년 정도까지 금리 대비 훨씬 낮은 수익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대였던 경우도 또 잠시 오죠. 이럴 때는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금리를 받는 게 최고였던 구간이에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기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만큼 금리를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차트가 10년 평균 고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적인 고시금리를 요 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고시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이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가깝게 왔지만 10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반영되는 면이 있죠. 그 밑에 있는 것은 10년간 물가 대비 실제 금리입니다. 고시금리 대비 물가 대비 실제로 우리가 10년 후에 받은 금액은 훨씬 더 낮은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에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가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낫다라는 겁니다.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 원금 보장이 되는 것만으로 장기 투자가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워낙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저수익률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보셨듯이 해지 수수료 혹은 해지 환급률이라는 묘한 이름을 통해서 수수료를 거의 5%대를 떼가고 있죠. 그 수수료를 떼가고 나면 공시 수익률보다도 사실은 훨씬 낮은 수익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험의 이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제사항이 많아요. 매월 돈을 넣어야 되고 더 넣고 싶어도 일정 이상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보험을 팔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연금저축보험을 파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금융 전문가가 이관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원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원금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돈을 떼간 거지 기다리면 그 수수료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돈을 내면 내는 만큼 계속 더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계속 내고 있는 셈이에요. 언젠가는 해지해야 된다면 빨리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해지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수수료는 날라간 돈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수수료는 영원히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더 내지 마시고 바로 전부 다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을 하세요. 이관을 하시면 그 해지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을 뱉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관을 하셔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면 MMF나 채권 펀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서 펀드 포트폴리오를 짜시거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러 종류의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불리오가 제공하고 있는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참고를 좀 하셔서 여러분이 소중한 노후자금을 세액공제까지 받아가면서 꼭 불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금저축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시면 좋아요. 저희 블로그에 4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그걸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어떤 것도 하기 귀찮으시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는 꼭 하세요. 연금저축 보험은 되도록 빨리 이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반박 댓글이 예상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겠죠. 펀드하다 손실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일반인들은 강제로 저축시켜야 된다.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마음껏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불리오를 서비스하고 있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